라디오에서 잔잔한 빗소리가 흐르듯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엌창으로 겨울빛이 스며들고 주전자에서는 김이 천천히 올라왔지요. 73년을 살아오며 반복해온 참 흔하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누가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부엌 탁자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작은 메모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등기 넘기고 정리 후 입소 상담 재통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조용히 그리고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낯선 눈빛, 아들의 조심스러운 말투, 며칠 전 은행에서 걸려왔던 이상한 전화까지 그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가족이라 믿어온 사람들이 제 마지막을 이미 정리해놓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40년 넘게 품어온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왜 그걸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이 이야기는 제가 세상에 꺼내지 않았던 마지막 봉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제 아들, 제 며느리, 그리고 제 딸의 삶까지 모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혜는 오후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이상하게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었지만 그마저도 집중이 되지 않아 꺼둔 상태였다. 방 안에는 낡은 시계 소리만 간신히 들렸다. 정혜는 무릎 위에 얹은 손을 천천히 맞잡았다. 손등 위로 세월의 자국이 얇게 그려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고된 삶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정혜의 오래된 의지처럼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마음이 묘하게 불안한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평정심을 찾고 조용히 시선을 거실 입구로 향했다. 도연이 서류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아들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도연은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 안에는 묘한 긴장이 묻혀 있었다. 정혜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익숙한 듯 거실로 들어와 그녀 앞에 앉았다. 서연도 조금 늦게 들어와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정혜는 아들의 표정에서 설명하기 힘든 기운을 느꼈다. 말을 꺼내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다물고 다시 뜨는 도연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 속에는 단순한 고민이 아닌 목적을 정해놓은 사람만의 계산된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그 무게가 거실 공기를 갑자기 차갑게 만들었다. 엄마,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집안도 돌볼 게 많고 그래서 말인데요. 도연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끌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색함보다 의도적인 부드러움에 가까웠다. 정혜는 그 말투를 이미 여러 번 봐온 듯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쓰는 톤이었다. 유산은 결국 우리 목 아니겠어요. 미리 정리해두면 서로 편해질 것 같아서요. 도연의 말은 낮고 침착했다. 하지만 정혜의 가슴 안에서는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에 모든 감정이 담긴 듯 했다. 아들은 정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서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남편을 응시했다. 그 미소는 공손함보다 확신이 가까웠고 이미 이 대화가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정혜는 그 분위기에서 큰아들 부부가 이미 얘기를 마치고 온 것임을 직감했다. 평소엔 찾아오기 어려워하던 두 사람이 오늘만큼은 지나치게 준비되어 있었다. 정혜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쉬는 숨속에 무거운 생각이 함께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금방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큰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만 같았다. 엄마도 이제 힘드시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도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단단하고 직설적이었다. 정혜는 말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동자 속에는 과거의 따뜻함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사실이 정혜를 더 아프게 했다. 그러나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아 침묵이 지금은 더 안전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가 짙게 깔렸다. 정혜는 그 순간 알았다. 이 대화는 단순한 우려도 걱정도 아니었다. 아들은 지금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머니인 자신이 꿈에도 바라지 않던 것이었다. 그날의 침묵은 이후로 오래도록 정의 마음 깊숙이 남게 되는 순간이었다. 정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연 부부가 돌아간 뒤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잔잔히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정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왠지 모르게 집안의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평소와 같은 가구 배치, 같은 시간대인데도 공기만은 달랐다. 마음의 균열이 공간 전체에 스며든 듯했다. 며칠 전 걸려온 은행 전화가 떠올랐다. 고객님 명의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머릿속에 다시 울렸다. 정혜는 그때도 이유를 알 수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 직원은 정혜님 명의로 조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는 자신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직원은 크게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췄었다. 그 침묵이 정혜에게는 더 큰 경고처럼 들렸다. 정혜는 그 전화 이후 서랍 속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런데 통장들이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열어본 듯한 기척이 분명했다. 그때 느꼈던 섬뜩한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다. 정혜는 천천히 서랍을 닫고 주변을 살폈다. 집 앞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며느리 서연이 최근 집안 구석을 지나치게 살피던 기억도 떠올랐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게 넘겼었다. 작은 신호는 계속 쌓이고 있었다. 은행 전화, 통장의 위치, 며느리의 눈빛, 그리고 아들의 오늘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정혜는 여전히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정혜는 소파에 천천히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손등의 떨림이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심장은 고요했지만 불편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작은 기도를 하듯 눈을 감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정혜의 가슴 한복판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더 큰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정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는 느낌이 확실했다. 정혜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보자기를 떠올렸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녀뿐이었다. 손가락 끝에서 묘한 전율이 느껴졌다. 그 보자기를 다시 꺼내야 할 이유가 생긴 듯했다. 그날 밤 정혜는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 문을 닫았다. 새로운 진실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혜는 깊은 밤 방 안전등을 모두 끄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불이 꺼진 방은 금세 어둠에 잠겼지만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그 빛이 장롱 위에 조용히 올라앉은 작은 보자기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보자기는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정혜는 천천히 발을 옮겨 장롱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보자기를 집어들었다. 얇은 천 사이로 느껴지는 서류의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함께 포개져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다. 보자기 안에서는 낡은 서류철과 금고 열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류철의 모서리에는 세월이 스쳐 지나간 흔적이 누렇게 배어 있었다. 정혜는 두 손으로 서류철을 들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종이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방의 공기를 천천히 흔들어 놓았다. 정혜는 손등에 주름을 한번 쓸어내리고 서류철을 펼쳤다. 첫 장에서 익숙한 이름과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땡땡동 땡땡번지 토지 소유권.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인쇄된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 정혜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남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오래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여보, 혹시라도 애들이 이걸로 싸우지 않게 당신 이름으로만 해둡시다. 그날 밤의 장면이 또렷이 떠올랐다. 아직 젊었던 남편은 소파에 앉아 종이를 만지며 그렇게 말했다. 그의 얼굴은 늘 검소했지만 눈빛만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다. 정혜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남긴 이 땅이 훗날 이렇게 변할 줄은 둘 다 몰랐다. 몇 해 전부터 동네 사람들은 그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떠들어댔다. 공문으로 날아온 개발 통보서에는 상상도 못할 숫자가 적혀 있었다. 정혜는 그 수치를 보고도 현실감이 없어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정혜는 더더욱 없는 척 살기로 마음먹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괜히 알면 마음만 어지러워질 거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서류철을 다시 보자기 안에 감춰두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들이 유산은 우리 몫이라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은 뒤였다. 그 말은 오래 숨겨둔 서류철을 향해 날아온 돌멩이 같았다.
겉으로 멀쩡해 보였던 마음 안쪽에 길게 금이 가고 있었다. 정혜는 서류철의 다음 장을 넘겼다. 개발 확정 공문과 감정 평가서가 차례대로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담당 공무원의 명함이 종이 클립으로 여전히 꽂혀 있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라는 글귀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 문장 하나만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연락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고 자식들에게는 편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와 나누었을 때 생기는 다툼과 상처를 이미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정혜는 손가락 끝으로 서류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종이 위에 밴 오래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금고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자 묵직한 감촉이 전해졌다. 작은 금고 안에는 예전부터 모아두었던 통장과 예금 증서들이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꼼꼼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었다. 그 금액이면 자식들 노후는 물론 손주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은 부탁이 아닌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 말투가 정혜의 마음을 가장 깊게 베어냈다. 내가 언제 이 아이들에게 그런 표정을 가르쳤을까? 정혜는 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장롱, 색이 바랜 커튼, 해져가는 소파와 식탁.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노인의 집이었다. 여기에 수십 년 묵은 재산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다 열어보이면 애들이 달라질까? 아니면 더 달려들까? 정혜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자문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더 복잡하게 뒤엉켜 갔다. 정혜는 결국 서류철을 덮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자기 안에 다시 넣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보자기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사람 손을 잡는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다시 떠올랐다. 당신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당신이 보고 결정해요. 정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손을 깍지 끼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오늘 들었던 아들의 말, 며칠 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며느리 서연의 눈빛.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라 서류철 위로 모이고 있었다. 정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가슴 안쪽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하나 생기고 있었다. 그 결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은 분명했다. 다음 날 오후 정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를 틀어두고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진행자의 밝은 멘트가 이어졌다. 그러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전날 밤 펼쳐보았던 서류철 생각뿐이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정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슬리퍼를 갈아 신고 있었다. 표정은 밝았지만 어딘가 조급한 기운이 눈빛 주변에 맴돌았다.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서연은 활짝 웃으며 그렇게 물었다. 정혜는 괜찮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미소 지었다. 그러자 서연은 부엌 쪽을 한번 훑어본 뒤 곧장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치 이미 동선을 정해두고 온 사람처럼 주저없었다. 정혜는 다시 접시를 헹구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집안의 소리에 쏠려 있었다. 안방 쪽에서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무언가를 뒤적이는 기척이 잔잔하게 이어졌다. 뭘 그렇게 찾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가슴 안쪽에서만 맴돌았다. 정혜는 일부러 물을 조금 더 세게 틀었다. 그러나 귀는 여전히 안방 쪽으로 향해 있었다. 잠시 후 조용했던 집안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정혜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잠그고 귀를 기울였다. 서연은 전화를 받기 위해 거실 창가 쪽으로 이동하는 듯 했다. 부엌과 거실 사이 벽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네, 원장님. 지난번에 상담드렸던 건데요. 정혜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깨끗이 헹구지 못한 접시를 잡은 채 멈춰섰다.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부엌에는 갑자기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더 크게 들렸다. 네, 어머니 연세는 70 초반이시고요. 아직 혼자 걸어 다니시는 데는 문제 없으세요. 정혜는 자신이 설명되고 있다는 걸 한순간에 알아챘다. 서연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물건 상태를 설명하듯 담담한 어조였다. 그 말들이 가슴 한가운데로 서늘하게 박혔다. 입소 비용은 그 정도면 괜찮네요. 가족이랑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입소, 비용, 상해. 세 단어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통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이어서 서연의 발걸음이 부엌 쪽으로 가까워졌다. 정혜는 재빨리 접시를 헹구는 신용을 하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요즘은 요양원도 시설 잘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많이 불편해지시면 그런 데서 지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네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밝게 말했다. 관심을 가장한 말처럼 들렸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사람의 톤이었다. 정혜는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난 아직은 집이 좋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함께 밀려나왔다. 그러나 그 말들은 모두 혀끝에서 멈춰섰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서연은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그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메모를 부엌과 거실 사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툭 내려놓았다. 종이가 탁자 위에서 살짝 미끄러지며 멈췄다. 잠시 후 서연은 집안을 한 바퀴 더 훑어보듯 둘러보았다. 시선은 장롱 쪽, 탁자 위, 거실 서랍 쪽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방을 들었다. 가볍게 인사를 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정혜는 설거지하던 접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물을 잠그고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요양원 이름, 월 입소 비용, 준비물, 입소 조건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등기 넘기고 정리 후 입소 상담 재통화. 정혜는 그 한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너무도 분명했다. 손에 힘이 들어가자 메모 가장자리가 구겨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어디에 두고 있었던 걸까? 정혜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이미 충분한 답처럼 느껴졌다. 눈가가 뜨거워졌다가 이내 마른 숨과 함께 식어갔다. 그녀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펴서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곱게 접어 앞치마 주머니 안에 넣었다. 버리지도 그대로 두지도 못하는 종이 한 장이었다.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을 기억하게 만드는 증거 같았다. 정혜는 다시 싱크대로 돌아가 물을 틀었다. 수도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 집에서 흐르는 시간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정혜는 며느리가 두고 간 메모를 보자기처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은 뒤 잠시 부엌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짝 흔들고 있었고 겨울빛이 옅게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손등은 더 창백해 보였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탁자 위에 올려둔 서류철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그 위에 놓여 있는 금고 열쇠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열쇠를 집어들었다. 열쇠를 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방향은 확실했다. 장롱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냈다.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딱 하는 단단한 소리가 났다. 금고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한 번에 퍼졌다. 통장들, 예금 증서들, 국세 납부 확인서들,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정혜는 그중 가장 위에 놓여 있는 서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달 날짜가 적힌 한 통의 봉투가 있었다. 정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 봉투를 열었다. 종이 2장이 스르륵 손으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눈앞에 선명한 글씨가 나타났다. 정혜명의 대출 신청 관련 경위서. 정혜는 숨을 잠시 멈추었다. 눈으로 천천히 문장을 따라 내려갔다. 요청하신 서류는 은행 지점에서 접수된 내용이며 신청인은 정혜 본인이 아닌 제3자로 확인됨. 정혜는 눈을 크게 뜬 채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글씨가 흔들리는 것 같아 한 번 더 문장을 읽었다. 3번째 줄에서는 도연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신청인 도연 고객의 장남. 정혜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약간 구겨졌다. 가슴 안쪽에서 차갑고 뜨거운 것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입술이 떨리며 마른 숨이 새어나왔다.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섰다.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방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답답한 마음이 모골대를 조여오는 듯했다. 눈가가 저릿하게 뜨거워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정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뒤이어 발소리가 다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둘째 딸 선미였다. 엄마, 잠깐만, 나 할 말 있어. 선미는 숨을 헐떡이며 정혜 앞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찢어지다 만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종이 끝은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급하게 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혜는 그대로 선미의 손을 바라보았다. 엄마, 오빠가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선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러나 정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깊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깨어진 무언가가 있었다. 선미는 그 눈빛을 보고 숨을 삼켰다. 정혜는 선미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은행에서 출력한 경위서의 또 다른 사본이었다. 날짜, 내용, 신청인, 담당자 메모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혜는 종이를 두 장 겹쳐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선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 나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차라리 엄마가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정혜는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갈라지는 모습에 가까웠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정혜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아들이 힘들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세월. 며느리가 멀어진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산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정혜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조차 아까운 듯했다. 마음이 이미 너무 깊숙하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괜찮아? 선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딸에게 아주 약하게, 그러나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선미야, 엄마는 괜찮아. 그 대신 이제부터 엄마가 할 일이 있어. 그 말은 낮고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선미는 무언가를 느낀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의 결심은 이미 반 이상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오후 햇살이 집 안으로 길게 들어왔다. 정혜는 탁자 위에 서류철과 경위서를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왼쪽에는 금고 열쇠, 오른쪽에는 메모지와 검은 볼펜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물건들을 천천히 정돈했다. 문득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들려온 목소리. 엄마, 우리 왔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았다. 그 뒤에서 서연이 얌전히 인사를 하며 들어섰다. 두 사람의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도연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다. 엄마, 지난번에 말했던 거 정리해 오긴 했어요.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앉았다. 서연은 남편 옆에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러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탁자 위로 펼쳐졌다. 줄마다 정중한 문체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전 증여, 노후 대비, 재산 정리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엄마 이게 있으면 우리도 준비가 좀 더. 그러니까 서로 편해질 것 같아서요. 도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부드러움 뒤에 있는 목적은 정혜에게 너무도 또렷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남편의 말에 조용히 힘을 실었다. 두 사람의 자세와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정혜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도연의 문서를 한번 눌러보았다. 종이 질감이 손끝에 가볍게 닿았다. 기계처럼 매끈한 종이에 비해 그녀의 서류철 속 종이들은 오래된 종이 냄새를 품고 있었다. 정혜는 도연 부부가 가져온 서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탁자 오른쪽 끝에 놓여 있는 보자기, 그 안에 있는 서류철과 경위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연아,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흔들렸다. 도연은 긴장한 듯 허리를 펴고 정혜를 바라보았다. 엄마도 너희 말 이해해. 정혜는 잠시 말을 멈췄다. 조용한 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엄마도 준비해 둔 게 있어. 정혜의 손이 보자기 위로 천천히 움직였다. 도연과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다. 정혜는 보자기를 풀고 서류철을 꺼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정혜는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첫 장을 뒤집어 탁자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서류의 가장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상속인 특정 제외 조항.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순간 멈춰섰다. 정혜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장에는 정혜명의 대출 경위서 원본이 있었다. 은행 담당자의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문서가 테이블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옆에는 서연이 요양원 상담받으며 적어둔 메모지가 꽂혀 있었다. 등기 넘기고 정리 후 입소 상담 재통화. 그 문장이 도연 부부의 얼굴 위로 서늘한 그림자처럼 내려앉았다. 정혜는 손을 조용히 모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희가 힘든 줄 몰랐던 건 아니야. 조용한 숨이 방 안 전체를 흔들었다. 하지만 난 살아있는 사람이야. 아직은 그렇게 정리될 사람이 아니야.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혜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본 상속 계획은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상태임.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서연은 두 손을 꼭 맞잡고 숨을 삼켰다. 정혜는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나대로 정리했어. 너희가 말한 것보다 더 오래전에.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두 사람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이 지나가기 전의 정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는 거대한 균열의 소리였다. 정혜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이제 엄마 얘기도 좀 들어줘. 그 말을 끝으로 이날의 대화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거실 공기는 누군가 손으로 잡아 비틀어 놓은 것처럼 팽팽했다. 탁자 위에는 두 종류의 종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도연이 준비해온 깨끗한 인쇄물, 그리고 정혜가 펼쳐놓은 누렇게 바랜 서류철과 경위서, 메모. 도연은 서류철 위 문장을 몇 번이고 눈으로 읽었다. 그러나 읽을수록 글씨가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상속인 특정 제외라는 글자는 그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찍어 누르고 있었다. 엄마, 이건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이미 끝부분이 약간 갈라져 있었다. 정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냥 엄마가 정리해 둔 거야. 정혜는 짧게 말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오랜 세월과 감정이 함께 실려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종이들을 번갈아 보기만 했다. 무릎 위로 내려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기 제 이름이.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연은 상속 제외 조항이 적힌 부분을 가리켰다. 문장 중간에는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장남 도연 본 조항에 따른 상속 대상에서 제외함. 그 문장이 눈앞에서 타오르는 듯했다. 정혜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표정은 차갑지 않았지만 쉽게 흔들리지도 않았다. 너 엄마 이름으로 대출하려 했지. 정혜의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문장이었다. 도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건 아니, 엄마. 그냥 잠깐만 쓰려고 했던 거고. 잠깐이든 뭐든 엄마 허락 없이 한 거잖아. 정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연은 시선을 피하다가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다.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깐 잘못 판단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정혜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요양원 원장님이랑 상담한 것도 잠깐 잘못 판단한 거니? 서연의 숨이 턱 막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혜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혀있던 메모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등기 넘기고 정리 후 입소 상담 재통화. 서연이 적어놓은 글씨가 그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다. 손을 무릎 위에서 단단히 쥐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메모와 경위서를 번갈아 보았다. 마치 자신을 향해 준비된 재판 기록을 보는 사람 같았다. 그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지른 목소리 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깊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정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고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건 벌이야. 짧지만 선명한 한마디였다. 도연의 어깨가 한순간에 힘을 잃었다. 벌이라는 건 엄마. 엄마를 재산으로만 본 것에 대한 벌. 살아있는 사람을 미리 정리하려 한 것에 대한 벌. 정혜는 손을 손등 위에 포개었다. 손가락 마디가 조금 더 하얗게 변했다. 난 내가 힘든 줄 알았어. 근데 말 한마디는 안 하다가 처음 꺼낸 얘기가 유산이었어.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방 안 공기가 더 좁아지는 것 같았다. 숨을 제대로 쉬기조차 어려웠다. 그때
거실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선미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이미 문 밖에서 상당 부분을 듣고 들어온 듯한 얼굴이었다. 엄마, 선미는 정혜를 부르며 다가왔다. 도연은 동생을 보며 얼굴을 굳혔다. 너도 알고 있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선미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봤어.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러다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다. 정혜는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안에는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실망과 서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서류들이 다 말해줬어. 정혜는 상속 제외 조항, 경위서, 메모를 차례로 가리켰다. 그래서 엄마도 엄마대로 정리했어. 너희한테 먼저 허락받지 않고. 그녀는 담담하게 결론을 말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진 사실을 알려주는 자리였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바로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일상의 소리가 이 거실 안에서만큼은 너무 멀리 느껴졌다. 정혜의 결심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그 사실을 가장 늦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도연 자신이었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는지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각자의 가슴 안에서 다른 소리가 요동치고 있을 뿐이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도연이었다. 엄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힘이 빠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반발심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당황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나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잠깐 잘못 판단한 거고 다시 바로 잡으면 도연의 말은 점점 흐려졌다. 스스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정혜는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도연아, 그녀가 부른 이름에는 예전처럼 부드러운 온기가 조금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지금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정혜의 말에 도연의 눈이 잠시 커졌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그를 다시 깊은 곳으로 떨어뜨렸다. 근데 믿음이 깨졌어.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누구의 입에서도 쉽게 나오지 못했다. 엄마 이름으로 대출하려 하고 엄마를 요양원에 넣을 생각을 하면서 유산은 당연히 우리 몫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엄마가 뭘 더 맡길 수 있겠니?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평온한 톤이어서 도연을 더 아프게 했다. 도연은 한동안 입술을 깨물고 있던 끝에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정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 모습은 어릴 때 혼이 나고 울던 아이와 겹쳐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눈물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고 있었다. 다시 안 그럴게. 엄마 생각 못했어. 그냥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됐어. 도연은 말끝마다 숨을 몰아쉬었다. 손가락은 바닥을 꽉 짚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번만큼은 꾸며낸 톤이 아니었다. 정혜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선미는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나 조용히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둘째 딸의 자리가 오늘만큼은 이상하게도 묵직해 보였다. 정혜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도연의 어깨에 올렸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일어나.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남은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엄마가 문서까지 바꾸진 않을 거야. 정혜의 입에서 나온 말에 도연의 눈이 다시 커졌다. 이미 정리했다고 했잖아. 엄마 마음 바꾸려고 하지 마. 그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덧붙였다. 대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유산 생각은 좀 내려놔.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지만 어느 정도의 기회를 남겨두는 말이기도 했다. 도연은 그것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너희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정 끝까지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문서들은 엄마가 내 행동에 대해 내린 답이야. 정혜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번 쓸어내렸다. 종이들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언젠가 엄마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때는 내가 보여준 게 달라졌을 때일 거야. 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건 요구를 받은 셈이었다. 서연도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심한 말과 메모 한 장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서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는 이제 알았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볼지 너희가 보여줘.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무겁고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온기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도연 부부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혜와 선미만이 거실에 남았다. 선미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정말 문서 그대로 두실 거예요? 정혜는 선미를 향해 돌아보았다. 잠시 눈을 마주한 뒤 조용히 웃음 비슷한 것을 지었다. 글쎄,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서랍을 열어 서류철을 다시 넣었다. 그 옆에는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다. 정혜는 그 봉투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서랍을 닫았다. 흰 봉투 위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가 언젠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정혜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무렵 정혜는 집 안부를 은은하게 켜고 홀로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손등 위에는 여전히 서류철을 덮었을 때의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에는 묘하게 고요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선미는 거실 탁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어지럽혀져 있던 서류들을 차례로 겹쳐 정돈하고
어머니의 움직임을 조용히 곁눈질로 살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 이내 닫았다. 정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을 열어 서류철을 넣고 그 옆에 놓여 있는 작은 흰 봉투를 가만히 손에 올렸다. 한 손 안에 들어오는 두께, 종이 결이 손끝을 따라 부드럽게 스쳤다. 엄마, 그건 뭐야? 선미는 조심스레 물었다. 정혜는 잠시 선미를 바라보다가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다. 봉투를 손가락 사이에 세워들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녀는 낮지만 분명한 톤으로 말했다.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준 거야. 선미의 눈이 크게 떴다. 정혜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창문 너머에는 가로등 아래에 얇게 쌓인 눈이 보였다. 너희가 모르는 얘기. 아빠가 마지막으로 내게 하고 간 말들. 그게 다 이 안에 있어. 정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묵은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선미는 천천히 정혜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가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때가 돼야지. 너희가 오늘 내게 한 말들을 듣고 이제는 꺼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혜는 봉투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찢었다. 종이 뜯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 안에서 접힌 종이 2장과 오래된 사진 1장이 나왔다. 사진 속 남편은 병원 침대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정혜는 그 사진을 손등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여기. 정혜는 접혀있던 종이를 펼쳤다. 첫 장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힌 손편지가 있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겨운 글씨였다. 여보, 내가 먼저 가도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혼자 살아갈 힘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라는 걸 난 알아요. 아이들이 크면 분명 각자의 삶에 치여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들면 이 봉투를 열고 당신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하길 바라요. 정혜는 손끝을 꼭 모았다. 편지 글귀가 손을 타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선미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기셨구나.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번째 종이를 펼쳤다. 그 종이에는 조그만 도장을 찍은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남편의 마지막 재산 목록과 함께 비밀 계좌번호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따로 모아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선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이건 우리가 알던 금액이 아니야. 정혜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피곤함과 안도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래.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희 아버지는 오래 준비해 둔 게 많았어. 서류에는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다. 이 금액은 아내인 정혜 씨의 노후와 선택을 위해 사용하며 자식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혜는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랐어. 선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가진 강인함과 조용한 침묵의 의미를 오늘에서야 완전히 이해하는 듯했다.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혼자 다 짊어진 거야?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무겁다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아버지가 떠나며 마지막으로 내게 맡긴 거니까. 그녀는 봉투를 다시 접어 곁에 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근데 오늘 내 오빠가 한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알겠더라. 정혜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누군가를 완전히 버리는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이 있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겠구나. 정혜는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가만히 쥔 채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찻주전자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올라 천장을 향해 퍼졌다. 그 평온한 장면과 달리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결론을 향해 움직고 있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정혜는 주전자 옆에 놓여 있는 수건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도연 부부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고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서툴어 보였다. 엄마, 도연이 먼저 말했다. 어제 너무 죄송했어요. 정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나누기 위해 거실로 안내했다. 세 사람은 어색한 공기 속에서 마주 앉았다. 엄마, 문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도연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정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어 작은 흰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도연 앞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탁자에 닿으며 작게 툭 소리가 났다. 이게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도연은 놀라 봉투를 바라보았다. 서연도 숨을 삼키며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였다. 정혜는 봉투 안에 있던 남편의 편지와 비밀 계좌 문서를 조용히 한 장씩 꺼내서 그들 앞에 펼쳤다. 아버지가? 도연은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어나갔다. 그러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크면 당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돈은 온전히 당신을 위해 쓰도록 한다. 자식들에게 공개하지 말 것.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문서를 바라보았다. 정혜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난 아버지가 남긴 이 유산을 너가 한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정혜는 천천히 손을 들어 도연의 손등 위에 얹었다. 그 손길은 차갑지 않았다. 도연아, 그녀는 한 번 더 이름을 불렀다. 도연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엄마가 오늘 너희에게 하나만 남길게. 정혜는 서랍에서 또 다른 작은 노란 봉투를 꺼냈다. 아까의 흰 봉투와는 달리 이 봉투는 얇았고 종이도 조금 더 낡아 있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도연에게 내밀었다. 이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돈도 아니고 문서도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시절 자신이 정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 사진을 손으로 덮으며 입술을 굳게 물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엄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너다. 도연은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눈물이 뚝 한 방울 떨어졌다. 서연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정혜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유산은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야.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방 안 전체에 깊게 스며들었다. 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 엄마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어. 정혜는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진짜 유산이야.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순간 정혜와 도연 사이에 굳어있던 벽이 조금은 부서지는 듯했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말 이제야 제대로 쓸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자만 들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고마워요. 그 말은 마침내 모든 갈등을 하나로 감싸는 듯 따뜻하게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